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당장 소득세를 두들겨만 낸 게 아니라 중소세 구간이 계속 쌓입니다.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띱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다 해가지고 냈습니다. 근데 사실 내고 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6월에 중소세를 마무리를 하고 나서 세금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세금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걸 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다년간 세금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고 세금 때문에 저는 사업 초기에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과 꼭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지 나중에 부가세나 뭐 종소세를 내실 때 피해를 안 보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부가세와 종소세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부가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보통 7월과 1월, 7월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판매 내역에 대해서 7월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기준을 그 다음에 1월에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해서 보통 부가세는 1년에 2회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크게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많이 저도 사업할 때 듣는 얘기가 야, 그냥 한 달 매출에 10% 빼놔. 물론 사실은 그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오더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나 또 이럴 때는 그게 또 지켜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매출의 10% 빼놓는 게 가장 마음은 편하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이게 10%가 아니라 실제로 이 금액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막 사업 첫 때는 매출 10% 빼놓고 분명히 돈 남거든? 그거는 그냥 네 한 달 성과금이라 생각해 뭐 이러는데 성과금 돌릴 돈이 어딨어? 빨리빨리 오더하고 물건 돌려야지. 매출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1.1을 나누는 겁니다. 총 매출액에서 1.1을 나누면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1억이라는 금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 달 매출에 1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실제로 부가세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10% 1,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금액이 영업이익이고 이 금액이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부가세란 매출액에서 1.1을 나누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입 부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입 부가세는 저희 같은 경우 명품을 하고 있지만 명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입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운영비 같은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나오는, 우리가 매입받는 매입 부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의 매출이 나오려면 30% 순이익을 받다고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대충 매입이 7천 정도 해왔다, 7천만 원 정도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상대 거래처에는 요 금액을 보내는 거고, 실제로는 7천만 원에서 요 636만 3,637원은 제가 갖고 오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세가 어떻게 되시냐, 내가 부가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 매출 부가세에 대한 요 금액을 제가 A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요 매입 부가세에 대한 금액을 B라고 잡으면은 그냥 A-B가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B가 납부 부가세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대충 한 26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 표준 금액으로 내야 되는 소득세예요. 과세 표준 금액은 바뀌기도 하고 뭐 매년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 항상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도에 바뀐 과세 표준 구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예요. 연매출이 15억이 넘어가면은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해서 얘가 정말 성실하게 다 뭐 세금도 신고하고 통장도 다 까고 뭐 이러는 업체구나, 세무법인에 도장을 찍어서 인증한 업체구나 라는 거를 증빙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가 물론 15억 넘으면 다 하라는 소리야. 그거 안 하면 좀 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성실신고라서 저번 달에 6월에 납부를 했고,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자겠죠.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5월에 납세를 하시고 저같이 매출 15억이 이상 되는 업체들은 6월에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과세 표준 구간입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은 15%, 5천만 원에서 8,800은
차액은 24%, 8,800에서 1.5억은 35%, 1.5억에서 3억은 38%, 3억에서 5억은 40%, 5억에서 10억 구간은 42%, 10억을 내가 초과하는 수익을 거뒀다? 45%. 이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 소득이 5천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소득 신고를 5천만 원으로 했다. 그럼 5천만 원에 15% 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요 1,400만 원까지는 6%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400만 원을 빼고 난 차액이 3,600만 원이죠. 이 차액에 대해서만 15%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5천만 원이 내가 소득이다. 5천만 원의 15%를 당장 소득세를 두들겨만 낸 게 아니라 1,400만 원 이하까지는 6%를 받고 3,600만 원에 대해서만 차액 15%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매입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타 아무 영수증이나 뭐 쓰고 내가 아무 데서나 카드 쳐 긁고 막 이래도 이게 다 증빙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거를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적격 증빙이 되는 5가지가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계산서, 현금 영수증,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 때 사업자 등록증 번호로 이렇게 현금 영수증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 그리고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들, 이거를 긁으면 자동으로 거의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천징수 영수증, 이 5가지가 적격 증빙이 되는 5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료들을 꼭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답답했던 사례가 제가 그분한테 이거를 설명시켜 드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초보 셀러에 한해서입니다. A라는 상품을 내가 당근마켓에서 100만 원의 현금으로 사왔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일반 플랫폼에다가 120에 팔았어. 근데 이 판매자는 나 20만 원 벌었다, 20만 원 벌었어요 이러고 있더라고. 오늘 세금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게 아니란 걸 아시겠죠? 이 사람은 120만 원을 내가 팔았으면 부가세를 내야 돼요. 120만 원에 그냥 내가 팔았다, 그럼 나는 10만 9천 원을 부가세로 토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내가 원가고 이게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실제로는 10만 원, 10만 원도 못 버는 돈에다가 자료가 없으니까 소득세로 잡을 자료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매입 자료가 없잖아. 당근에 샀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 리셀 하시는 분들이 일반 개인 리셀러한테 사가지고 이거를 플랫폼에 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인증된 곳에서 사서 내가 계산서나 매입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살을 붙여가지고 재리셀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당근이나 일반 개인 직거래로 물건을 사온 다음에 그거를 플랫폼에 팔면은 차액만 보고 20만 원 벌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매입 자료가 없어서 중소세 구간이 계속 쌓입니다. 매입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첫 해 매출이 6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산서를 못 받은 금액이 약 1억 8천 정도였어요. 계산서를 못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고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의 또 영업이득이 생기니까 그 소득 구간이 제가 완전히 고소득자로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봐보세요. 제가 1억 8천이라는 돈 때문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서 세금을 냈어야 됐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간이가세자라서 부가세 혜택도 있어야 되는데 부가세도 납세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소득 구간이 올라갔을 때 종소세를 많이 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건보를 납부하는 기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업체들과 거래를 하실 때도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매입 자료를 끊어주는 업체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당장에 현금 주머니에서 조금 더 나간다고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계산서는 토해서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당장 그럼 순이익이 10만 원으로 줄었네? 이게 아니야. 이런 병신 같은 논리가 아니야. 매입 자료가 없다고. 종합소득세는 내가 말 그대로 내가 매출에서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내 소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매입 자료가 없어. 그럼 다 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리셀 단가 비싸죠? 그런 거 하시다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롤렉스 같은 거 막 리셀로 2,000에 사서 2,200에 팔았어요. 200 벌었다 이러는데 이건 진짜 한강씩 번지 다이브하러 가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금과 현금 거래고 이러면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합법하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림이나 다른 일반 플랫폼들 현금 신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 신고를 항상 조금 더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이게 이런저런 업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저 진짜 칼같이 신고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다 해가지고 제가 7,200 냈습니다. 제가 7,200을 내고 나서 느낀 게 솔직히 저도 낼 때 와 이게 종합소득세 7,200 낸 놈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정료랑 다 해서 뭐 했는데 사실 내고 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관세청 이런 데서 막 내가 물건 수입해올 때 다운치고 오는 사람도 많이 봤고 소득 같은 거 막 속이고 장난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결론은 언젠간 걸리고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쉬워서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잡아 뜯어먹을 속셈이니까 당장에 세매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매출이 왔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면서 사업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매입 자료 꼭 신경 쓰셔라. 매입 자료만 충분히 잘 신경 쓰시고 하시면은 크게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으실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매입 자료 신경 써서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안녕!